안녕하세요. 이 어려운 경기 속 이럴 때일수록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건강이란 게 내 마음처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차선책으로 건강보험이 필요한 건데 그렇다고 막 여러 개 가입할 수는 없고 여러분 고민이 참 많으시죠. 오늘은 돈이 없더라도 꼭 필요한 보험 두 가지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보험 설계사라면 보험을 아주 많이 가입을 하고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한 두세 개만 가입을 하신 분들이 오히려 많아요. 보험 상품에 대해 설명을 드릴 때에는 나에게 꼭 필요한 것 같아서 가입을 하는데 그러고는 막상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보니 잘못 가입을 한 거구나 하고 뒤늦은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보험을 많이 알면 알수록 보험을 많이 가입할 필요는 없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보험을 많이 가입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보험을 잘 알고 꼭 필요해서 가입을 한 게 아니라 이 보험이 왜 필요한지도 모르고 그냥 지인이 추천을 해주니까 친척이 추천해 주니까 막연하게 나에게 도움이 되고 좋겠지 하고 가입을 하시는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하지만 좋은 줄만 알고 있다가 보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되면 그때서야 내가 가입한 보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보험은 여러분 장기 할부라고 생각을 해야 하죠. 고가의 물건도 할부 기간이 24개월, 36개월 정도 되는데 보험은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되죠. 20년 납으로 가입을 하면 240개월 할부인 셈인데요. 한 달에 보험료를 10만 원으로 낸다고 가정을 했을 때 20년이면 얼마를 내는 거예요? 10만 원 곱하기 20년 하면 2,400만 원입니다. 이 정도의 지출 금액이라면 자동차 한 대를 살 수 있는 금액인데 이 정도 지출을 하면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물건을 구매하시는 경우는 정말 없죠. 지인이 추천해주는 자동차라고 할지라도 차를 탈 사람은 바로 나니까 내 눈으로 직접 보고 견적도 받고 오랜 고심 끝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보험도 마찬가지로 지인이 추천해주는 이유만으로 가입을 하실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즘은 조금만 검색을 해봐도 어디가 가장 좋은지 어디가 저렴한지 이런 정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시대고 지인 설계사의 말이 무조건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를 좀 해보셔야 하는데요. 이름이 사실 거창해서 공부지 몇 가지 내용만 알고 계셔도 후회 없는 선택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잘못된 정보도 많아서 오히려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 영상 하나만 오늘 집중해서 보시면 보험 가입에 실패하신다거나 리모델링을 하실 일이 없게끔 제대로 된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잘 가입할 수 있는 꿀팁도 함께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길 바라요. 원초적인 질문을 먼저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보험에 가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약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이 보험이죠. 만약의 위험에도 사실 종류가 많아요. 보험에서 보장하는 이 만약의 위험은 아프거나 다쳤을 때 처하게 되는 경제적인 위험을 말하고 있죠. 이 말을 돌려서 말하면 아프거나 다쳤어도 경제적인 피해가 크지 않는다면 굳이 보험에 가입을 해서 매달 지출할 필요가 없다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경제적인 위험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봐야겠죠. 대표적으로 경제적인 위험을 가져다주는 가장 대표적인 거는 악성 신생물, 암입니다. 암이 있고 뇌와 심장 질환이 있습니다. 이런 질병으로 진단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당연히 치료를 받아야겠죠. 이런 병들은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니에요. 초기에 발견한다면 충분히 치료를 잘 받고 생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치료법도 상당히 다양해졌죠. 그래서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그만큼 좋은 치료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이 시대가 되었는데요. 이런 질병들은 여러분 통원으로는 거의 치료할 수가 없어요. 입원을 해서 치료를 집중적으로 받게 되는데요. 입원을 하게 되면 그 기간만큼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죠. 이렇게 되면 단순히 환자 혼자만의 병원비의 문제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뛰어넘어서 한 가정의 가장이라면 거기에다 또
외벌이로 계신다면 본인뿐만이 아니라 남아있는 가족들의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사실 가장 위험하고 급박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때를 대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실비, 실손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가입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것 이 자체가 사실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좀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는 가입을 하고 싶어도 병력이나 나이 때문에 가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을 만큼 여러분들께서도 이제는 실비보험이 정말로 중요한 보험이라고 아마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해지하지 말아야 할 보험 가장 첫 번째가 바로 과거 실비보험인 만큼 현재 가입할 수 있는 실비보다 과거에 판매되었던 실비의 보장 내용이 확실히 더 좋은데요. 1세대 실비면 100%, 2세대 실비는 90%, 3세대 실비는 급여 90%, 비급여 80%, 3대 비급여 70%를 보장받을 수 있고요. 4세대 실비는 급여 80, 비급여 70%를 보장합니다. 실비보험은 아프거나 다쳤을 때 입원을 하던 통화를 하던 약을 처방받던 이 모든 경우에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고 다시 가입자에게 되돌려주는 보험이죠. 그렇다면 이 실비보험으로 얼마나 되돌려 받을지는 사실은 가입한 실비마다 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을 대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진료비 영수증을 받아보시면 급여 부분이 있습니다. 또 옆에 바로 비급여 부분이 있죠. 급여 부분을 보시면 공단 부담금이라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나와 있고요. 우리가 내야 하는 비용은 급여 부분에 본인 부담금과 전액 본인 부담금 그리고 비급여 항목을 내가 내야 될 금액으로 토탈적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적게는 70%, 많게는 100% 모두 다 실비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세대 실비면 100% 돌려받고요. 2세대, 3세대, 4세대 실비는 내 본인 부담금을 제외하고 입원했을 때 돌려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실비보험은 가입을 할지 말지 고민하실 필요가 없고요. 무조건 1순위로 준비를 해야 하는 보험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장 내용이 좋은 실비라도 사실 만능은 아닌데요. 약관을 보면 보장하지 않는 손해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미용 목적의 수술이라든지 상식적으로 치료 목적이 아닌 것들을 제외하면 거의 다 되는 게 바로 실비보험이죠. 임시 출산은 왜 안 되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임시 출산은 여러분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실비에서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가입 1순위 무조건 추천드리는 이 실비보험 보험료 수준은 어떻게 될까요? 보험료도 10살 기준으로 보면 한 4,000원 정도 되고요. 20세도 7에서 9,000원 정도, 30세도 만원대, 40세도 2만원대입니다. 보장 한도는 치료받는 것이 급여에 속하든지 비급여에 속하는지에 따라서 매우 달라지게 되는데요. 1년에 쓸 수 있는 한도는 질병과 상해 각각 급여 5천만 원, 비급여 5천만 원입니다. 현재 판매되는 4세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실비보험은 면책과 감액 기간이 전혀 없습니다. 가입을 하고 바로 다음날 교통사고가 나거나 어떤 질병으로 진단을 받아서 치료를 받더라도 100%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실비보험은 연령, 성별에 따라서 보험료가 다르지만 직업에 따라서도 보험료 차이가 꽤 납니다. 우리는 이걸 직업급수 내지는 상해급수라고 부르는데요. 거의 건물 안 사무실에서만 시간을 보내는 이 사무직과 거의 모든 시간을 외부에서 보내는 경찰관이라든가 소방관들 이 두 가지 직업 중에 더 많이 다칠 그러니까 상해 사고에 노출이 더 많이 된 사람은 당연히 경찰관이겠죠. 그래서 사무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상해 위험률이 낮아서 상해에 대한 보험료가 낮지만 경찰관 분들은 상대적으로 다칠 위험이 높으니까 상해에 대해서도 보험료가 좀 더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비보험에 가입하실 때에는 꼭 현재 직업에 맞는 상해 급수로 가입을 해야 하고요. 중간에 혹시라도 직업이 변경이 되었거나 직무가 변경이 되었더라도 바로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이 사실을 알려야지만 나중에 보험사고가 나서 보상을 받게 되더라도 불이익 없이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험료를 몇백 원, 몇천 원 아끼고 싶어서 상해 급수가 올라갔는데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다면 더 큰 금액
금전적인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현재 가입할 수 있는 이른바 4세대 실손보험의 보장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질병상해 각각 급여 5천만 원, 비급여 5천만 원 총 4개의 특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분들은 1월 1일 기준이냐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간혹 계세요. 간혹 계시는데 가입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 가입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쓸 수 있는 한도고요. 이 한도를 다 쓰셨다고 한들 가입한 날 다시 한도가 리셋이 되기 때문에 한도에 대한 걱정은 사실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연간 자기 부담금 상한제라는 제도가 실비에는 있어요. 말 그대로 1년간 자기 부담금으로 내야 하는 이 금액에 상한선이 있다는 건데요. 이 금액이 200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비를 청구했는데 내 부담금이 200만 원을 넘었다면 그때는 자기 부담금이 0원이 되기 때문에 청구한 그 금액을 그대로 되돌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이나 뇌질환, 심장질환 같이 중대 질병에 걸려서 치료비를 한 5천만 원 썼어요. 4세대 실비보험은 급여 자기 부담금이 20%입니다. 그럼 1,000만 원이 자기 부담금이고 받아야 하는 돈이 4천만 원이지만 연간 자기 부담금 상한액이 200만 원이니까 4천만 원을 받는 게 아니라 4,800만 원을 되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실비보험의 경제적인 위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아주 유용한 혜택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필수 보험이자 가입 1순위 보험이 되는 거예요. 자기 부담 상한제 혜택으로 치료비가 많이 나와도 사실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면 제가 돈이 없어도 꼭 필요한 보험을 실비만 말씀드리고 끝냈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실비보험은 계속 세대를 거듭할수록 자기 부담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옛날 9세대 실비보다 되돌려받는 보험금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건데요. 특히나 이 4세대부터는 여러분 비급여는 자기 부담 상한제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전립선 암을 중입의 치료를 받았고 치료비가 7천만 원이 나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2세대 실비를 가지고 있으면 자기 부담금이 10%죠. 700만 원이 자기 부담금이 되어야 하지만 자기 부담이 상한선 200만 원을 넘었기 때문에 200만 원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로부터는 6,800만 원을 되돌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4세대 실비를 가지고 있고 똑같이 7천만 원짜리 중입세 치료를 받았다면 얼마를 되돌려 받을까요? 4세대 실비는 이 비급여는 자기 부담 상한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비급여의 자기 부담금은 30%죠. 즉 2,100만 원은 내가 나머지 4,900만 원만 보험회사로부터 되돌려받게 됩니다. 이런 이유 등으로 실비와 함께 돈이 없어도 가입해야 하는 보험을 주요 진단비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4세대 실비 비급여는 연간 자기 부담금 상한제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3대 진단비, 그러니까 종합보험을 함께 메꿔 주셔야 합니다. 종합보험의 핵심이 되는 내용들은 이 3대 진단비고요. 3대 진단비란 암, 뇌, 심장질환 같이 중대 질환에 대해서 보장받기 위한 것을 3대 진단비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암과 심장, 뇌혈관 질환은 사망률이 최상위권에 속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해당 중대 질병들은 진단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치료도 받아야 하고 치료 기간 동안 또 일을 못해서 오는 소득 상실 리스크도 발생을 할 수 있는데요. 회복도 빠르고 고통도 크지 않은 치료를 받고 싶은 게 당연히 사람의 마음이겠죠. 욕심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생존과 직결되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보험 준비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후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하는 게 바로 종합보험 3대 진단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암, 뇌, 심과 같은 질병의 진단비이고요. 저는 이 세 가지 중에서 특히나 암 진단비를 잘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암 진단비를 크게 나눠보자면 일반암, 고해감, 유사암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보험회사가 나누는 방법이고요. 이 특약명에서 알 수 있듯이 고해감은 이제 암 중에서도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암들이고요. 유사암들은 보통 경계성으로 암 초기에 해당하는 암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고해감에는 여러분 식도, 췌장, 골수, 뇌암,
혈액암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액암들은 사실 일반암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가족력이 없으시다면 굳이 추가로 가입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포함하고 있는 암들이 몇 가지밖에 되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보험료는 낮은 편에 속하지만 이게 없어도 일반암에서 충분히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유사암은 오늘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선 종양 이렇게 4가지를 말하는데요. 오늘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가입하시는 시기나 상품에 따라서 유사암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 혹시나 가입하신 증권들을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하세요. 그래서 암 진단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일반암 진단비가 되겠죠. 일반암에서는 유사암에 들어가 있는 4가지만 빼면 모두 다 일반암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암 진단비를 준비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유사암의 앞에 말씀드린 4가지 외에도 대장 점막 내암, 비침습 방광암 등 몇 개를 더 추가해서 지급을 해주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품들은 사실 보장 범위가 더 좁은 거겠죠. 그래서 추천드리지 않고 있어요. 대장 점막 내암과 비침습성 방광암까지도 일반암 진단비로 100%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준비하시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에요. 암 진단비 다음으로 중요한 뇌와 심장의 경우에는 뇌혈관에 대한 보장은 뇌혈관 진단비로 준비를 해 주셔야 하고요. 그래야지만 초기 뇌혈관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 뇌동맥류로 진단을 받아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장혈관 질환의 경우에는 협심증이 급성 심근경색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허혈성 진단비로 이거를 메인으로 준비를 해야 하죠. 요즘에는 혈관 질환도 그렇지만 이 부정맥이나 심부전과 같이 심장 기능 질환에 대한 문의도 자주 주시는데요. 가족력 등이 있다면 추천드리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혈관 질환 발병률이 더 높으니까 이런 심장 기능 장애보다는 심장 혈관 질병에 우선순위를 두고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돈이 없어도 꼭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실비보험과 3대 진단비 이렇게 2가지 보험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만 잘 보장 범위도 넓은 특약으로 부담보나 할증 없이 가입을 하셨다면 저는 80점 이상의 점수를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만 준비하셔도 매우 훌륭한데요. 가성비가 중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보험 준비를 끝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실비는 갱신형이라 노후 의료비가 걱정되신다면 여기에 저는 추가로 수술비 특약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암 내 심장 진단비 다음으로 수술비가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실비보험은 현재 4세대 실비를 판매 중이고 급여 자기부담금은 20%, 비급여 자기부담금은 30%인데 이 실비보험만으로는 커버하기에 사실 자기부담금이 낮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앞서 말씀드렸겠지만 자기부담 상한제는 비급여 항목은 또 받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실비는 갱신형이죠. 고령으로 갈수록 보험료 부담이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이럴 때 수술비 특약이 있다면 자기부담금의 이 부분은 어느 정도는 상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국민건강보험과 실비보험 그리고 수술비 특약으로 이렇게 3층으로 복층 구조를 만들면 좀 더 탄탄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죠. 영상을 보고 계신 젊은 분들은 뭐 수술을 얼마나 많이 받겠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65세 이상 다발성 질병 순위별 현황표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2번을 보면은 1위에 백내장이 있습니다. 당연히 수술 받으시죠. 6위 뇌경색 수술 받으시고요. 7위, 8위, 9위가 바로 뼈, 관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아시겠지만 이런 질병들 수술하고요. 입원 기간 짧지 않습니다. 또 10위를 보시면 협심증도 있죠. 협심증도 사실 수술 많이 받으시죠. 과거 1세대, 2세대 실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결국에는 50대, 60대가 되면 이 보험료 부담으로 계약 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실비로 바꾸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장은 좋으나 보험료 부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전환을 선택을 하시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부담 상한제도 못 받고 자기부담금도 상대적으로 높아져서 과거 실비보다 더 보험금이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의료비 공백을 대비하기 위해서 수술비는 꼭 가입을 해야 하는 이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가입 나이가 어리고 건강할 때 준비를 미리 해 놓으면 차후에 활용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수술비는 정액으로 지급되고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공백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수술비도 종류가 참 다양하지만 가장 추천드리는 이 수술비는 1호종 수술비입니다. 옛날에 가입을 하신 분들 증권을 보면 34대, 119대, 140대와 같이 이 수술비 앞에 숫자가 써져 있는 이른바 N대 수술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 N대 수술비는 질병 분류 코드 부합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보장 범위가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17종 수술비, 18종 수술비까지 나왔는데 숫자가 커지니까 1호종보다 더 좋은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수술비 등은 급여 수가 코드인 ADRG 코드로 보상을 하다 보니까 보상 지급은 사실 명확해요. 하지만 비급여는 보장이 안 됩니다.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비급여 수술법도 정말 많아지고 다양해지는데 비급여 수술을 받으면 이런 수술비에서는 보장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추천드리는 이 수술비는 1호종 수술비고요. 현재의 기준으로는 생명사, 손해보험사 이 두 곳 모두에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실비보험과 3대 진단비에 추가로 수술비까지 필수적인 보험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내용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가 정말로 굉장히 중요해요. 이 내용을 안다고 하셔도 마지막 보험 꿀팁에 대해서 모르면 남들보다 더 비싸게 가입할 수가 있으니까요. 남들보다 덜 손해보고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꿀팁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갱신형 보험 말고 비갱신형 보험으로 가입하시기 바래요. 갱신형과 비갱신형 차이점 이제는 많이 알고 계시죠? 갱신형은 여러분 계속 갱신을 하면서 보장 기간을 늘려나가는 방식입니다. 10년 갱신형으로 암보험에 가입을 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10년마다 보험료가 변동되면서 80세, 90세까지 보험료를 내야지만 암진단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암 발병률이 높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100%는 아니잖아요. 암에 안 걸릴 수도 있는데 혹시나 몰라서 80세, 90세까지 보험료를 계속 내야만 한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언제까지 유지할지 모르니까 암 진단비를 받기 위해서 총 얼마를 내야 하는지도 사실 가입할 때 예측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비갱신형은 납입기간과 만기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20년나 90세 만기식으로 증권에 써 있는데요. 20년 동안 보험료를 내면 납입은 종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추가로 내는 돈이 없이 90세까지 보장을 받게 되는 거죠. 합리적이고 지출을 예측할 수 있어서 보다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비갱신형에는 납입면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20년나 90세 만기 암 진단비 5천만 원, 월 보험료 5만 원으로 가입을 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5만 원씩 20년 240회, 총 내야 할 금액은 1,200만 원입니다. 1,200만 원을 내고 90세 안에 암에 걸렸다면 5천만 원을 받게 되는 건데요. 만약에 가입을 하고 5년 이후에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300만 원만 내면 되고 300만 원을 내고 5천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나머지 15년 동안의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암 진단비 외에 다른 특약들은 9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납입면제 기능인데요. 납입면제도 보험회사마다 기준이 다 달라요. 이왕이면 납입면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좋은 곳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곳은 뇌혈관 질환으로 진단을 받으면 납입면제를 해주는데 또 다른 어떤 곳은 뇌졸중으로 진단을 받아야 납입면제를 해준다면 다른 조건은 다 똑같고 이 납입면제 조건만 다르다면 당연히 뇌졸중보다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더 넓은 범위이기 때문에 뇌혈관 질환 진단을 받으면 납입면제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다음 안내드릴 꿀팁은 납입기간 여러분 너무 길게 설정하지 마세요. 납입기간을 줄이게 되면 월 보험료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36개월 할부보다 24개월 할부가 매달 내는 돈이 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이유로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자 25년 납, 30년 납 이런 식으로 납입기간을 늘리는 분들이 계신데요. 매달 내는 금액은 좀 낮아질 수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더 많이 내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보험은 납입 기간을 너무 길게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 소개해드릴 꿀팁은 기본형 말고 무해지형으로 가입하라입니다. 해약 환급금 50% 지급형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납입기간 중 해지를 했을 때 환급금이 나오는 보험은 보험료가 사실 비쌀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죠. 납입기간 중 해지했을 때 환급금이 없는 보험은 보험료가 더 저렴합니다. 이게 바로 무해지 보험이고요. 잘 가입한 보험은 사실 해지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필요해서 가입을 하는 보험인데 보험료가 낮으면 그만큼 더 길게 잘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요. 납입할 때만 환급금이 없을 뿐이고요. 완납을 하면 환급금이 일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험료를 다 냈는데 이 보험을 해지할 확률은 사실 매우 낮죠. 보험을 길게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가 낮은 무해지형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이 가입한 보험이 기본형인지 무해지형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가입 제한서나 상품 설명서를 보시면 예상 해지 환급료표가 있어요. 그걸 보시면 되는데요. 납입기간 안에 환급금이 0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면 무해지형으로 잘 가입을 하신 거예요. 끝으로 가장 중요한 꿀팁,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꿀팁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 건강보험은 여러분 건강함을 담보로 가입을 하는 거죠. 병력이 없으면 병력이 있는 분들보다 더 저렴하게 가입할 수가 있는데요. 보험료 할인을 받으려면 건강함을 또 입증을 해야겠죠. 기존의 알리르무에서는 여러분 5년 안에 입원 수술이 있었니? 이것만 물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10년 안에 입원 수술을 묻는 플랜까지 새롭게 나왔어요. 만약에 건강에서 5년을 넘어서 10년 안에 입원 수술까지도 없다 하시면 여기서 추가로 더 할인을 받아서 보험료를 할인받아서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갱신형은 가입할 때 총 내야 하는 보험료가 딱 정해지게 되죠. 그래서 이 가입할 때의 보험료가 정말로 중요한데요. 10년 안에 입원 수술이 아예 없어야지만 가입할 수 있냐? 또 이건 사실 아니에요. 경증 예외 질환이라고 해서 경미한 입원이나 수술 같은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심사를 봐서 인수를 해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저에게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오늘 여러 가지 꿀팁과 필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알아봤어요. 위 내용들을 근거로 저 윤 팀장이 추천해드리는 제안서까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앞서 말씀드린 꿀팁을 모두 다 적용한 플랜입니다. 20년나 90세 만기 비갱신이죠. 납입 면제 포함하고 있습니다. 40세 여성 기준이에요. 암 진단비 5천만 원, 유삼 진단비 1천만 원,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각각 2천만 원, 여기에 질병과 상해 1호전 수술비까지 모두 넣었습니다. 보험료 한번 볼까요? 40세 여성입니다. 비갱신형이에요. 68,730원이네요. 자, 내가 40대 여자예요. 비슷하게 가입을 했는데 보험료를 이보다 더 내고 있다. 하면 뭔가 제가 말씀드린 이 꿀팁이 적용이 안 된 거겠죠. 제일 중요한 이 납입 면제 범위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질병과 상해로 인한 후유장이 50% 이상, 일반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만성 당뇨 합병증으로 납입 면제의 범위도 넓습니다. 이렇게 조건이 좋고 진단비와 수술비까지 다 넣었는데 보험료가 상당히 괜찮죠. 한 달에 보험료만 수십만 원 또는 100만 원 이상 이렇게 쓰고 계신 분들은 내 보험이 어디가 조금 잘못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제대로 된 보험이라면 절대 그렇게 낼 수 없다는 거 제가 제안서로 다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사실 암보험과 실비보험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암 진단비는 가족력 때문에 원래 비갱신형만 가지고 있다가 얼마 전에 복층으로 갱신형으로 좀 더 보장액을 크게 마련을 했어요. 저와 같이 보험을 잘 아시는 분들은 사실 보험에 대한 지출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출 항목은 사실 보험 외에도 정말 많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은 꼭 필요한 것을 가장 저렴하게 앞서 말씀드린 꿀팁들을 다 적용해서 최소한으로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합니다. 말 그대로 최소한의 안전장치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오늘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께 힘이 되는 더 유익한 내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